여러 가지 뭐 촬영 기법도 있고 우리가 이미지도 있겠지만 파인 아트 포토그래피라는 어떤 장르를 한번 다뤄볼 건데 파인 아트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 파인 아트는 그냥 말 그대로 미술적인 회화적인 뭐 그런 사진을 말하는 것이고 파인 아트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나와는 파인 아트는 뭔가 멀어져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파인 아트라는 장르는 뭔가 너무 예술가 같고 너무 뭐 소위 말하는 꼰대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떤 미술적으로 다가가는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사진이나 어떤 피사체에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제가 봤을 땐 파인아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아트는 뭐 다큐멘터리나 인물이나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집콕 세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스트로보로 할 수 있는 파인아트 장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오늘은 스틸 라이프, 그러니까 정물을 촬영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은 사진의 역사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죠? 클럽, 카페 이런 사진들만 계속 보다 보면은 시각이 그 안에 한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남들이 좋아하는 소재들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사진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가들의 사진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사진이 발명된 지가 200년이 안 됐거든요. 그 200년 동안 수많은 어떤 사진 작가들이 나왔고 좋은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또는 어떤 생각을 담아서 저 사람이 저런 이미지를 만들었을까를 연구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어빙펜이라는 사진 작가의 작품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빙펜은 사실 패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포토그래퍼였거든요. 근데 스틸 라이프, 정물 사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피사체도 어빙펜의 시각에서는 그의 어떤 감각과 느낌으로 재탄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술관에 전시도 하고 갤러리나 옥션 같은 데서 거래가 되는 파인아트 이미지기도 하겠죠. 뭐 오늘도 이제 꽃 같은 거를 찍어보는 연습을 할 건데 어빙펜의 저 사진 스타일을 좋아해서 저도 이제 사진을 보면서 라이트나 어떤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봤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마지막 그 우리 촬영 실습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로버트 메이플 소프라는 사진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가는 그 동성애를 주로 이렇게 뭐 본인도 이제 예술가지만 동성애자였기도 하고 동성애를 주제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동성애도 찍었지만 뭐 사랑이나 섹스, 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분이 찍은 사진 중에 그 꽃을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꽃이 마치 사람의 어떤 사랑을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의 시리즈들이 있는데 뭐 요즘 구글 이미지나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그냥 화분에 있는 쓰러진 꽃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단순하지만 어떤 의미나 느낌이 전달되는 그런 사진 같아요. 이거는 뭐죠? 양배추를 찍은 사진이에요. 양배추. 양배추를 저렇게 찍을 수가 있을까? 우리 집에 양배추가 많은데 양배추로 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거는 뭐죠? 피망. 피망인데 자,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피망 찍었네. 피망 잘 찍었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웃긴 것 같고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이 뭔가 느낌이 오면은 사진을 보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피망인데 이 사람 왜 피망을 찍었지? 내가 봤을 때 이 피망은 어떤 의미를 전달할까? 이 피망은 어떤 벗은 남자의 뒷모습 같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같은 피망이라도 사진이나 작가의 시선으로 해석이 됐을 때 전혀 다른 어떤 피사체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앙드레 케르테츠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우리가 찍는 모든 사진은 이 앙드레 케르테츠에게 빚졌다라는 말을 그 앙리 까르테 브레송이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감각이 좋고 사진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인데 이 작가의 작품을 좋아해서 예전에 이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번 찍어볼까 저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해봤고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저런 걸 어떻게 찍지 그런 연구도 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를 꼭 가져야 되나? 사진 작가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사진 작가님 뭐 스튜디오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거의 집이거든요. 아파트에 살고 스튜디오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경을 찍기 때문에 굳이 스튜디오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스튜디오가 없어도 사실 집에서 조명을 다룰 줄 알면 자신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와이프 그 아내가 이제 꽃을 좋아해서 들꽃을 뭐 가끔 한두 송이 꺾어 오기도 하지만 양재 꽃시장 같은 데 가서 꽃을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놔두고 또 그냥 꽃이 시들어버리고 집에 향기만 좋고 보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쁜 꽃들 몇 가지 이렇게 빼가지고 집에서 촬영도 해보고 또 요즘 딸이 5살이라서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딸하고 이렇게 뭔가 만져보면서 또 애들이 만지는 그런 추상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이라는 게 우리가 원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컬러풀하고 꽃의 형태 같은 것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역광으로 하얀 그 배경에서 사진이나 어떤 피사체를 보면은 꽃이 가진 어떤 그 속성, 본래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이거는 그 5월 지난 한 4월쯤인가요? 작약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폈는데 떨어진 것을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집에서 플래시 하나로 찍어본 그런 사진 작업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인가요? 그 잎이 되게 예쁘게 말랐길래 딸이 그걸로 막 소꿉놀이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을 제가 한번 찍어본 사진이고, 뭐 집에서 흔히 기르는 난, 서양난이라든지 뭐 튤립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색다르게 그렇게 표현해본 작업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런 작업을 지금 뭐 발표하고 뭐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 세계가 넓어질 수 있다라면 다양한 장르로 확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 사진 작업에 차근차근 쌓일 거라는 생각으로 많은 연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진 작업 중에 사진을 공부하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오마주를 해보는 것이에요. 오마주. 오마주가 이제 프랑스 말이잖아요. 뭐죠? 모방을 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방을 해보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따라하기 모방, 베껴서 이제 찍는 것이 아니라 대가의 작품을 어떤 모방함에 있어서 그 모방하고 대가가 찍으려고 했던 구도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느낌을 사진 속 내가 이렇게 직접 느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고 이렇게 따라해보는 것이 좋은 사진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앙드레 케르테츠라는 사진 작가의 작품이 있어요. 이 사람의 포크라는 작품인데 그 포크라는 작품을 제가 예전에 처음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항상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또는 거대한 것들을 찍으러 다녔는데 이 사람은 포크라는 어떤 단순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피사체를 찍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포크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냥 포크인가? 이렇게 처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포크가 다른 피사체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일까? 제가 많은 그 사진 공부를 하다가 하나의 제가 좋아하는 필립 퍼키스의 사진 강의 노트라는 곳에서 이 사람의 포크에 대한 해석을 읽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육성으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접시 가장자리에 가만히 놓여있는 포크를 찍은 앙드레 케르테츠의 사진이 있다. 테이블에는 포크의 그림자가 늘어져 있다. 사진 속에 있는 것은 그게 전부다. 그러나 이 사진은 변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예술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누가 세잔의 그림 속에 있는 사과 하나를 신경 쓸 것이며 방 고우의 우체부 그림에 있는 무수한 점들을 누가 문제 삼을 것인가. 포크든 사과든 작품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대상이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수성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이 점이 예술의 핵심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찍어내는 본성 때문에 이를 사진에서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필립 퍼키스의 사진 강의 노트 중. 제가 이 책을 200번 정도 읽어본 것 같아요. 사진이 많지 않은 글이 많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글의 의미 하나가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와닿게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찾아보면서 글과 함께 비교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은 따라해보는 그런 실습도 한번 해볼 것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진 작가의 작품이 있다든지 하면은 단순히 좋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따라해보고 사실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카메라나 렌즈를 많이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진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저희 그 거실에서 촬영한 장면이에요. 그 앙드레 케레타치의 포크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찍을 수 있지? 그냥 뭐 빛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빛의 방향이라든지 빛의 질감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직접 찍어 보니까 그 포크라는 앙드레 케레타치가 찍었던 그 이미지가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건 앙드레 케레타치가 찍은 포크, 이거는 제가 찍은 포크. 예. 뭐 몇십 년의 시간차는 있지만은 그 시간차를 넘어서 선배와 후배가 이렇게 하나의 사진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진이라는 장르가 참 재밌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죠. 원 라이트 파인 아트 촬영 준비. 원 라이트로 이제 찍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사실은 플래시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집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어떤 뭐랄까?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빠졌네요. 준비한 물품들을 찍어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노트북, 뭐 엄브렐라, 뭐 자바라. 이게 과연 원 라이트 파인 아트 세미나인가?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짐을 챙기면서 약간 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셋업을 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결과물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헉 하는데 그냥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가져온 게 많아서 그렇고 헉 할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사진을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대가들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다녔거든요. 작게 이렇게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핸드폰이 왜 우리는 2G 전부터 썼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말고 작은 사진으로 썸네일로 프린트를 해 다니면서 사진들을 버스나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항상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왜 봤냐니까,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 이 사진은 어떤 느낌으로 찍었을까? 이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찍었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혼자만 했거든요. 그리고 사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작가의 작가 노트를 살펴보고 또 평론가의 글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좋으니까 그 작품이 좋으면은 캡처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 캡처나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 핸드폰에 넣어두고 똑같이 따라해보는 것은 아주 훌륭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원 라이트 소스로는 바로 태양이 있겠죠. 그래서 태양을 이용해서 찍으면은 뭐 빛의 방향이나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촬영해 볼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보통 뭐 해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녁이라든지 또 빛이 나쁠 때는 사실 태양도 없고 빛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플래시라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 플래시를 동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제품들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오늘 준비한 플래시는 소니의 HVL F60RM이라는 플래시인데, 이거는 광량이 그래도 이렇게 센 편이니까 일반 스튜디오 플래시보다는 못하지만 집에서 어떤 스틸 라이프를 찍거나 인물을 간단하게 찍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플래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하고 프로 땡땡 제품처럼 너무 비싸진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의 어떤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사판을 우리가 큰 것만 쓰는데 플래시를 이용할 때 작은 반사판을 쓰면은 빛의 방향이나 어떤 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사실 온 플래시 상태에서도 빛의 방향을 조금 새롭게 바꿀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동조기가 좀 비싼데 동조기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동조기를 있으면은 사실 표현 방법은 좀 넓어지긴 하더라고요. 반사판은 버거킹님 말씀처럼 쿠킹 호일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간단하게는 그 A4 용지를 접어서 쓴다든지 밖에 나가면서도 이제 외부에 촬영할 때는 그런 어떤 대체재를 이용해서 흰 벽을 이용해서 촬영하기도 하죠. 또 그 우리 플래시를 사면은 안에 스탠드가 들어있거든요. 작은 스탠드를 이제 은어로는 닭발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닭발처럼 생겼나 봐요. 닭발을 들고 다니면 좀 이게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 브라켓이 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2,000원대, 뭐 3,000원대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 끼우면은 삼각대 우리가 들고 나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삼각대 위에 체결을 해서 이렇게 재밌게 찍을 수가 있겠죠. 또 미니 삼각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혼자서도 야외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을 바꾸거나 어떤 조정할 때 유용한 툴이 되겠다.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이렇게 빛의 높이를 바꾼다든지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면 카메라 자체가 뭐 이렇게 손이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 갈 수 있는 방향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조명 스탠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삼각대를 이용하면 문제는 삼각대가 되게 이제 풍경용 삼각대 정도가 아니면은 2m 이상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조명 스탠드는 가벼운데도 쉽게 많이 뽑을 수가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빛을 내리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 무선 동적인데 각 뭐 프로 땡땡이면 프로 땡땡의 무선 동적이 고모모면 고모모의 무선 동적이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자사 제품군만 이렇게 연결돼서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빛의 방향을 바꾸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빛을 이제 우리가 플래시를 찍어 보면은 제가 플래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플래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스피드라이트는 이 부분이 동그랗지가 않고 대체적으로 네모네요. 그러니까 네모나니까 빛이 보면은 이렇게 뭔가 부드럽고 이렇게 둥글게 나가지 않고 보통 이렇게 크게 큰 직사각형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대상이나 이제 앞쪽에 있는 대상을 와이드하게 찍기는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삼각대 스탠드에 플래시를 장착을 하면 엄브렐라 같은 제품이 있겠죠. 엄브렐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과형 엄브렐라, 그러니까 완전 투과는 아니고 완전 투명은 아니고 반투명 엄브렐라가 있어요. 반투명 엄브렐라의 장점은 이렇게 우산으로도 쓸 수가 있고 비가 오면 가끔 우산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거 근데 야외에서 이렇게 하면은 엄브렐라가 바람에 해서 날아가서 플래시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투명 엄브렐라는 물론 엄브렐라들은 이제 실내에서 쓰는 거를 추천하고 야외에 갔을 때는 스탠드를 무겁게 해야지 이 엄브렐라를 쓸 수가 있어요. 반투명 엄브렐라는 이렇게 반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안에서 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이 반투명 엄브렐라의 단점은 얘가 빛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넓게 찍거나 인물을 좀 더 이렇게 와이드하게 찍을 때는 반투명 엄브렐라가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빛을 다이렉트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죠? 광질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엄브렐라로는 이렇게 뭐죠? 안쪽에 이제 화이트로 생긴 엄브렐라가 있고 뭐 은색으로 만든 엄브렐라가 있고 또 금색으로 만든 엄브렐라가 있는데 보통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는 흰색 엄브렐라를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불투명이고 역시 우산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를 얘는 이쪽에 장착을 하면 빛을 받아서 이렇게 퍼지게 되죠. 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깥으로 빛이 퍼지지가 않고 안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런 데 빛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쉐이핑 툴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건 제가 알리 모모 프레스에서 구한 건데
뭐죠? 플래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서 빛을 모아주는 허니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을 이렇게 좀 더 모아주게 찍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기도 하겠죠. 여튼 플래시 뭐 원라이트를 해가지고 괜히 장비만 많이 소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장비는 사실은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플래시로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안드레 케르테츠 옹의 사진을 오마주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실습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케르테츠의 이제 포크를 오마주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와이프의 식기들을 몰래 가져왔어요. 깨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와이프가 사랑하는 보물이라서 그래서 쉐입이 가장 비슷한 포크와 접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서 제가 결과물을 보여드릴 텐데 저 왜 그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냐니까 실제로 이제 찍어서 결과물을 보면은 빛을 어떻게 줘야지 저런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스탠드하고 몇 가지 제품들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카메라를 쓸 때 우리가 그 동조기 없이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장착을 많이 하게 되죠. 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도리도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크와 간단한 접시를 어떻게 하면 그 느낌을 낼 수 있는지를 제가 실제로 이 플래시 광을 이용해서 한번 조절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다이렉트 광으로 한번 대상을 클로즈업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이렉트 광의 특징은 아무래도 카메라의 전면에서 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림자가 포크 후면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앙드레 케르테츠의 느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르테츠의 느낌은 빛이 약간 상반이나 그 약간 45도 위에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온 플래시로 해결을 하려면은 플래시의 각도를 약간 상반 오른쪽으로 하고 얘가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게 반사판을 이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찍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 볼게요. 시작합니다. 플래시의 각도를 조절하고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빛이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이렇게 길게 들여졌고 저쪽에서 반사돼서 오다 보니까 빛이 좀 더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케르테츠의 사진처럼 뭔가 딱딱한 질감에 뭔가 쨍하고 강한 그런 콘트라스트 같은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태양광으로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플래시를 빼서 꽂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미리 세팅을 해둔 스탠드에다가 제가 플래시를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래시를 카메라에서 떼는 것을 오프 플래시라고 불러요. 오프 플래시. 그래서 카메라에 떼서 이것을 연동을 시키려면 이런 동조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동조기를 쓰려면 거의 매뉴얼로 촬영을 했었는데 요즘엔 TTL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A 모드에서 찍어도 적정 노출로 찍히게 되고 뭐 수동으로 M 모드로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TTL 모드로 해서 한번 장착을 하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와 이거는 미리 제가 링크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좀 낫죠. 아까보다 좀 나은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케르테츠의 느낌처럼
바닥의 질감을 좀 드러내고자 한다라면은 이런 식탁보를 이용하면 되겠죠. 식탁보가 이제 천이 약간 질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래에다 깔고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약간 어둡게 찍어 볼게요. 네. 꽤 시간 캐르테체의 작품과는 꽤 시간 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작품을 오마주해 보면서 오, 나도 할 수 있구나. 대가의 작품을 나도 그래도 이해하게 됐다라는 그런 순간을 만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